최후 소명 끝 눈물. 그리고 다음은 대북송금. 이 얘기도 함께 전해드리죠. 징계심사 윤리 소위에 참석한 김남국 의원 나오면서 눈가가 좀 촉촉해졌습니다. 국회 윤리특위 어제 소위 출석한 김남국 의원 1시간 반 동안 최후 소명할 기회를 줬죠. 다음 주에 제명이냐 아니냐 결론 날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데 눈가가 촉촉합니다. 코도 빨갛고 기자들 사이에서 이거 운 거 아니야? 김 의원이 운 거 아니야? 뭐 이런 궁금증이 제기됐습니다. 일단 김남국 의원 답변부터 좀 들어볼까요? 안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의원님 제명 부당하다는 의견 전달하셨을까요? 어떤 내용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지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. 추가 자료 좀 어떤 것들이 제출하셨는지 추가 자료는 의원님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질문을 하시는 것 다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요. 아까 그 말씀 정도로 가능하겠습니다. 문 좀 닫을게요. 지금 저희 그 대형 미디어를 보면 김남국 의원 모습 보이는데 굉장히 저 장면이 아마 그 직후 나온 직후 모습 같아요. 좀 가까이 좀 보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이렇게 좀 많이 격하게 운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주 의원님, 네. 왜 그렇을까요? 글쎄요, 이제 본인이 이제 답답하고 애통한 부분도 있었겠죠. 이제는 진짜 만약에 여기가 제명이 결론이 여기도 나오면 이제- 국회 투표해서 제명 국회의원직 네.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마 제 예측으로는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 중에서 민주당 수청목도 있을 거예요. 네. 제가 그 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. 첫째는 김남국 의원이 예상외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더라. 그래요?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. 그래서 솔직히 더 많이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. 그게 더 답답하다.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김영주 의원님이 직접 취재하신 내용이군요. 네. 실제로 그 참가했던 지난번 예. 심사를 했던 분이 참 답답하다. 김남국 의원이. 김남국 답답하다. 네. 민주당 소속의 윤리특위위원이 예. 김남국 답답하다. 예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주문과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선정에 따라서 횟수라는 통계라는 지표도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. 이런 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뒤늦게 자기가 좀 더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. 또 혹은 우리 편이라고 믿은 사람이 따끔하게 그런 말하자면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윤리자문위에서조차도 거의 만장일치로 예. 제명을 의결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섭섭함. 섭섭함. 예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뭐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본회의에서 설령 제명이 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주는 윤리의 어떤 결정 사항이 주는 정치적 파급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막다른 길에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억울함. 왜 나만 갖고 그래? 실제로 윤리위에 30몇 건이 해부돼 있는데 내 것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느냐라는 아쉬움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속에서 복받아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울었냐 안 울었냐 논박이 많습니다.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어제 참석했던 윤리특위 소위를 주재했던 소위 위원장에게 제가 오늘 아침 직접 모닝콜을 걸었습니다. 울었냐? 왜 울었냐? 자세히 물어봤습니다.
김진의 모닝콜 들어보시죠. 회의를 마치고 김 의원이 나오면서 눈물이 맺혀 있는 모습이었어요. 어느 대목에서 혹시 김 의원이 울었나요? 처음부터 이렇게 우신 건 아니고 나름 설명을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 최후 소명을 하시면서 울컥하셔서 최후 소명은 어떤 내용을 소명하던가요? 그건 이제 본인이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, 그다음에 억울한 심정, 윤리위원들한테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것들.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네.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의혹이 다 풀렸습니까?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좀 있었고 명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다. 앞뒤가 안 맞은 대목이 어떤 부분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는 A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B로 얘기를 했는데 그 A와 B가 서로 상충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구나. 예를 든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행동들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한 이유를 이제 못 대는 경우가 있는 등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다음 소위 때 제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가요? 각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는데 저의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일정 부분 반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억울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에 걸맞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. 김진의 모닝콜이었습니다. 김진의 모닝콜을 통해서 팩트가 확인된 것은 김남국 의원은 울었다. 억울하고 뭐 여러 가지 최후 소명에서 울었다. 하지만 어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윤리위원장이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다. 그래서 윤리위원장의 느낌은 김 의원이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구나. 사실과 다른 거짓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김진의 모닝콜을 통해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. 기존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안들이 모닝콜을 통해서 지금 취재되고 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운 건 울었지만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해요. 사실은 많은 윤리위원들이 동료 의원이니까 또 어린 초선 의원이잖아요. 우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듣다가 보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.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구나.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인간적인 관계들이 서로 다 있죠. 또 방송하는 분들도 김남국 의원이랑 워낙 오래 방송을 해서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일 거고요. 국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전에 이양수 소위위원장의 이 인터뷰를 들었지만 이양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물으면서도 막 질타하고 한번 싸우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물어봤을 겁니다. 근데 여기 가장 커다란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만약 있는 그대로 소명하거나 다 사실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걸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매 거래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등에 대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소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.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제기되는 의혹들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윤리심사 자문위가 얘기한 대로 제명 결정이 불가피할 겁니다. 결국 김남국 의원은 지금 현재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역사상 최초의 제명된 국회의원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래 왔듯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던져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 고민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의 본인 스스로의 회한도 좀 밀려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정말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. 젊은 정치인으로서 뭔가 또 본인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법사위에서의 그 많은 일들처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또 업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왔던 그런 정치에 대한 기대감들을 사실상 저버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쯤 되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마지막 정리, 선택의 순간이 놓여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저는 좀 안타깝게 본 게 박수성님,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 이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쉽고 심플한 의혹 하나도 결국 모닝콜을 통해 취재해 보니까 제대로 소명을 못했다는 겁니다.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그 자산을 좀 등록하지 않기 위해서, 회피하기 위해서, 은닉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것과 관련돼서도 앞뒤가 다른 해명을 했다.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답하기 쉽고 심플한 의혹 중에 하나인데 이거조차 해명이 충분히 안 됐다라는 얘기로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우선 그 후배 정치인, 젊은 정치인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요.
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남국 의원을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했고 많이 아꼈었던 그런 사이입니다. 이양수 그 제1소위위원장 모닝콜을 통해 인터뷰를 했는데 이양수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.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그 소위 우리가 거래 내역 있지 않습니까? 거래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충분히 잘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외의 자료는 그렇게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거든요. 바로 이제 앵커께서 취재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마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점잖은 그 이양수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체의 분위기가 뒤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저는 읽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김남국 의원의 저 눈물은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회한이기도 하고 본인이 꿈꾸었던 그런 어떤 정의롭고 그런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자기 꿈꾸었던 그 서민을 대변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는 그런 어떤 눈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. 예. 자, 아직은 뭐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